19대 국회의원의 출사표를 던진 20대 한 정치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께서는 네. 정확하게 만 지금 몇 살? 29 됐습니다. 29살. 네. 아직 30이 안 되셨는데 일단 네. 최연소로도 18대 총선 의원의 출마를 도전을 제가 했었고요. 예, 도전했었죠. 이번에 이제 다시 국회의원에 목표를 하고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청년이 승리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변을 밝히셨는데 출마를 생각한 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청년 세대가 너무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삼포 세대라고 슬픈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권에 대한 많은 실망들 그리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서 분노의 표출 그리고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 문제도 이거 등록금 1,000만 원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본인은 이렇게 해결하겠다. 어떤 그 해결 창구가 어떤 겁니까? 많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2004년부터 이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서 줄곧 민주통합당하고 같이 웃고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슬픔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해 제가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소에 대한 대안을 제가 충분히 준비해왔고요. 또 작년 2010년이죠. 강남구 의회에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폭넓은 대화 소통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함께 교감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청년 실업 문제만 보더라도 제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연구소 소장을 맡아왔어요. 근데 지금의 청년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8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공공근로나 인턴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거든요. 그 OECD 국가 중에 최대치인 근로시간을 또 단축해줄 필요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2012년 기준으로 4,580원입니다. 너무나 턱없이 낮은 금액인 거죠. 그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더불어서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안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도 비상대책위에 20대인 이준석 의원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나라당에서 20대 비대위원을 선정한 건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소외받은 청년들에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활동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의 그런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젊은 층과의 그런 교감이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나머지 보통 대학생, 보통 청년들과 어떠한 교감을 이뤘냐를 묻는다면 결코 저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그 많은 청년층들 그리고 그 삼포시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대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맡아왔어요. 누구보다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후배들의 고통을 몸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는 보수의 메카 강남에서 저는 반값 등록금의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 반값 포장마차를 제가 1호점을 열었습니다. 물론 빨갱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첫날 1호점 개점하고 나서 셔터가 내리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제가 일정을 마무리하였던 거는요. 우리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적어도 교육의 기회만큼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라고 해서 특정 퍼센테이지 약 6주에서 7주 정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특히나 어떤 사학재단에 대한 그런 그 비용 활용에 있어서 그 투명성 있게 그런 비용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올 안에 내에도 충분히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네. 4월 총선에 20, 30대 청년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게 이제 비례대표 안정권 쪽에 청년 네. 비례대표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성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물론 차가운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 선배 청년들도 민주주의를 이뤄왔고요. 경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요. 그동안의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잖아요. MB정부 들어서 부자와 강자 이익만 대변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경제 민주화에 우리 청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이제 변화를 이루어 가자는 거죠. 또한 너무 딱딱한 정치, 구태 정치하면은 왜 너무 재미없어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말 재밌는 정치, 신바람 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기성세대 정치관은 뭔가 좀 차별화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된 정치, 그래서 실천적인 진보가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천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정치 활동을 8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몸소 익혀왔고 몸으로 배워왔고 현장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년들과의 교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분 늘 친구같이 형같이 오빠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기성 정치, 즉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대한 많은 실망과 불안 그리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안철수 원장님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의 희망이 이제 안철수 원장으로 대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또 새 대표로 한명숙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이 한명숙 대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명숙 대표님은 그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던 역사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민주통합당의 전통성을 갖고 계승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명숙 대표님의 선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청년의 바람이 기존 정치권의 낡은 틀은 이제 모두 유지한 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즉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만 작용을 한다면 이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깨나갈 생각이신가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여의 기본은 결국에는 투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고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받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네. 그런 청원의 꿈을 품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도 일단 국회 안에서는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의 그 비율이 많지 않은 이상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연소 공인노무사에 합격이 됐는데요. 예. 일찌감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노무사회에 별도로 정책팀을 꾸리고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저는 국회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노동법 관련 현안이나 노무 지역만큼은 정말로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활동 사항에서도 저는 어떤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왔고 예.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예,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정이 남아있나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이제는 국민 경선과 마찬가지로 예. 슈퍼스타 K 방식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공개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 4위는 국회의원이 되고 예. 최종 1인에게는 최고위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고요. 반드시 준비된 후보 그리고
실천적 진보의 역할이 가능한 후보가 선임이 돼서 우리 그 청년의 문제를 진짜 속시원하게 정말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를 선언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